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하나는 뭐였냐면,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어떤 애들의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두 가지 모양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표준형, 두 번째가 일반형.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말함이고, y는 ax 더하기 b를 말함이고, a는 뭐더라? 기울기, b는 뭐더라? y절편. a를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근데 사실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뒤에서 미적분 원 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으로는 x2 마이너스 x1 분의 fx2 마이너스 fx1 요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애들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놈을 표현하지 못해요. 뭐와 관련된? x축의 수직인 y축과 평행한 직선 하나를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형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a가 0이 아니거나 아니면 b가 0이 아니거나 라는 형태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돼요. 라고 해서 직선을 세우시는 게 이제 일반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식 세우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뭐가 나왔었냐면 기울기와 y절편 또는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 또는 두 점이 주어져서 기울기를 구하고 얘기하는 것들. 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었죠?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그죠? 요건 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두 번째 파트였습니다. 뭐와 관련된 내용이었냐면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위치 관계. 직선과 직선,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평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게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이고, 여기에 정식적인 제대로 된 위치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특수한 식으로서 적을 수 있는 게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CF 별개로 하나만 더 하자. 세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가지.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때. 세 번째,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하지 않은데 세 직선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날 때. 네 번째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지 않은데 평행한 직선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을 때. 꼬이니치는 입체도형이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를 꼬이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 같이 기억해 줘야 되냐면 평면을 몇 개로 잘라요? 네 개요. 세 번 자르니까 네 개요. 그죠? 한 번,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자르죠. 그럼 여기는 6개요. 여기는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죠? 6개요. 여기는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죠? 7개요. 자, 그러면 보통은 세 직선을 주고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를 물어봐요. 근데 세 직선이 평행하지는 않고 보통 두 직선을 주고 하나를 임의의 직선으로 주거든.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 경우들만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정말 진짜 드물게 이런 문제를 100문제가 있다고 치면 이런 문제 100문제 나오지도 않은데 100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한 2문제 정도 가끔 변태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평면을 6개 구간, 그러니까 다음 중 평면을 나누는 구간이 다르도록 만들 수 있는 것들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4667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어디다 쓰는데요?
그냥 뭐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고요. 그래서 두 직선과의 위치 관계, 세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정도는 잡고 가시면 좋겠다. 다음 인트로만 하면 딱 끝나겠네. 우리는 뭐 할 거냐면 4번 챕터 할 차례입니다. 34페이지 내용이에요. 자, 2번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카테고리, 첫 번째, 대부분 이거밖에 안 나올 텐데, 그죠?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에 대하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연립해서. 그죠? 그냥 정말 우직하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뭘 해버려서. 첫 번째, 연립해서요. 연립해서 교점을 다이렉트로 구해요. 이거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 교점과 임의의 좌표를 이용해서 뭐 m 곱하기 x-x1 더하기 y1은 y다라고 해서 기울기에 맞춰서 식을 적어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될 것까지는 아닌데 연립을 하는 과정 자체가 귀찮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귀찮으니까 우리 연립하지 말고 그냥 쓰는 방법 한번 연구해볼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AA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은 0이다 라고 하는 건 두 직선이 수직일 때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을 지나도록 하는 아무 직선이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값이 들어가더라도 상관없어지기 위해서 여기 얘를 빼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게 임의의 k에 대해서 모두 다 성립한다가 될 거고 된다면 그럼 결국엔 이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0, 0 교점을 구하게 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문제들 선생님 근데 그거 써요? 쓰긴 써요? 에 대해서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었다 가고요. 핸드폰 갖다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정점을 지나는 임의의 K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다 진행이 되는데요. 딱 하나만 불가능한 직선이 하나 생겨요. 아니요.
이 모든 직선들 중에서 저 정점, 요 두 교점을 지나는, 봐봐. 이게 예를 들어 L이라고 하고, 요게 M이라고 할 때, L 더하기 KM, 이 0이라는 이 식을 만들면, 절대로 불가능한 식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딱 하나의 직선만 불가능해집니다. 누구게? 아니요. 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못 만들어요. 아무리 K에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라고 하는 는 0을 만들 수 없습니다.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지지만, 그죠? K에다가 뭐 99,999만 9,999를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9 불가사의 뭐 이딴 거 아무리 저기 뭐 무량수불 불가사의 뭐 이딴 거 아무리 곱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10의 64제곱. 나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네. 맞아. 만이 10의 4제곱이죠. 억이 10의 8제곱이죠. 한자 문화권은 숫자가 4자리 단위잖아요. 조가 10의 12제곱이면 조경 10의 16제곱, 해 10의 20제곱, 자인가요? 10의 24제곱, 10의 28제곱, 항하사? 양인가? 그 해자 양인가? 해자 응이 아니라 양인 것 같아요. 양이 아닌 것 같고 10의 28제곱인가 그렇고 뭐 항하사 뭐 나유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가 많던데 그 다음에 저기 뭐 모시기 해서 쭉 해서 4자리 단위로 다 있다가 맨 마지막에 10의 64제곱이 불가사의 라고 해요. 겁도 있을 텐데. 어쨌든 네, 1겁이라고 하는 게 그건 거 아시죠? 1겁이 뭐예요? 1겁이 뭐예요? 1겁. 1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기 숫자로 표현되지는 않을 텐데요. 이거는 불교식 용어 표현이에요. 옷깃이 돌을 한번 스치는 거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옷깃을 스쳐서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1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업겁 혹은 뭐 영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만큼의 많은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 맞죠. 그거에 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의 32제곱까지 이번에 생겼어요. 2022년인가 2023년에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10의 24제곱까지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10의 28제곱과 10의 27제곱과 10의 30제곱이 정의됐습니다. 10의 세제곱은 뭐예요? 그거를 대표적인 과학식 문자 표기법으로 하면 뭔지 아세요? K예요. 그래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1g이 1000개 있는 게 1kg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단위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킬로바이트, 그 위에는 메가바이트. 메가가 그럼 10의 6제곱이에요. 메가바이트가 또 1000개 모이면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이제 10의 9제곱이고요. 그럼 또 그쵸. 테라바이트가 10의 12제곱이고요. 그 다음 페타바이트일걸요? 10의 15제곱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의 18제곱, 10의 21제곱, 24제곱이 제타 요타예요. 제타 요타예요. 옛 이오타?
타, 제타, 요타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베타, 제타, 요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아토, 예토, 제토인가? 뭐 이렇게 영어 될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9제곱, 마이너스 12제곱, 마이너스 15제곱. 어? 어디서 배우냐고요? 아, 여기까지는 쓰잖아요. 아, 여기까지는 쓰잖아요. 보통은 그 고대 그리스 몰라? 어디서 쓰이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실제로는 공대를 가더라도 애지간하면은 나노미터로는 안 내려가요. 니네 화학 배우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소, 헬륨, 헬륨 2 플러스라고 하는 헬륨 양이온, 양이온? 양원, 걔네 둘을 강하게 부딪히면 걔네들이 깨지면서 쿼크가 발생하죠? 그 쿼크의 크기가 피코보다 커요. 뭐 한 100피, 10피코에서 뭐 한 200피코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0. 몇 나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못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시세계라고 하더라도 fem토까지 못 갑니다. 그럼 얘는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시간 단위 사용할 때요. 1피코초, 1fem토초 이런 식으로 해서 1초에 뭐 0, 1, 하나, 둘, 셋, 넷, 부대 1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써요. 이걸 왜 하냐고요? 심심한 재밌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난 재밌던데. 자, 필수에서 2-7번, 2-8번 그리고 이제 원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에서 2-7번 1번에 P의 좌표가 1번 위를 움직인다면 2번은 일정한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뭔 말이야? 2-7번. 그대로 한번 해봐. 3x 더하기 4y라고 하는 값이 12. 얘가 첫 번째 직선이고요. 두 번째 3ax 더하기 4by는 12. 얘가 두 번째 직선이랍니다. 1번에 P점의 좌표인 A, B가 다 1번 위에 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3a 더하기 4b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뭐 3a 대신에 12-4b라고 하는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그러면 12-4bx 더하기 4by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일정한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3-bx 더하기 by는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우리 뭐야? 상관없는 애들끼리 정리하자고요. 3x 빼기 3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y 는요. x가 얼마? 그럼 y도 얼마? 얘는 1,1을 반드시 지나겠네요. 라고 하는 게 귀찮으면 뭔가 또 다른 식을 대입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었네요. 1번. 다음 2번. 1번 그러니까 P의 좌표가 1번 위를 움직이고 2번이 1번에 평행하다면 P의 좌표를 구하래요. 평행하다까지 붙어있네요. 그럼 C가 어떻게 돼요? A 대비가 3대 4니까 3B는 4A. 어? A 대비는
그쵸? A 대 B는 1대1이에요. 뭘로 확인하죠? 요거. 3분의 3A는 4분의 4B는 1이 아니다. 그럼 A랑 B랑 같은데 1은 아니에요. 요것만 찾고 가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7A라고 하는 값이 12가 나올 테니까 A의 값은 7분의 12. 따라서 몇 콤마 몇? 7분의 12 콤마 7분의 1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 빨간색은 대체 어디다 썼나요? 안 썼어요. 이거 뭔 개똥 같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자, 다음. 2-8번. 항상 언제나 제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불순물이 있죠. x, y 말고 나머지 하나. 그럼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또 뭐이? mx 마이너스 y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을 한번 비교했을 때 m으로 정리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그죠? 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정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요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m이라는 숫자로 정리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에요.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과 직선 사이에 어떤 미정 계수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짠 그려봐요. 위에 거 그리면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 어디서 만난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해를 가진대. 어디서 만난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은 얘는 어디야? 1사분면이야.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결국엔 이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또 요렇게 요 둘 사이 값이 되겠죠. 요때 값은 얼마? 1. 요때 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m의 범위는 어디? 크고예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고입니다. 축과 정확한 교점에서는 4분면이 만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 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사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보다 나는 얘를 더 많이 사용하는 요 노란색과 관련된 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원의 방정식에서 더 많이 쓴다고 봐요. 공통현의 방정식도 얘랑 똑같이 쓰잖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리고 그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거든요. 뒤에 다음 단원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얘도 도형의 방정식에서 꼭 가져가야 될 그 넘버 원에 해당하는 애라고 봐요. 넘버 원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넘버 투가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넘버 원, 투라고 보고요. 그 다음 쩌리로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애가 이제 y는 x 대칭 같은 거.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또 쩌리로 두 번째로 원의 방정식과 관련돼서.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제일 많이 쓰인, 이 파트에서가 아니라 얘네들 때 배워서 뒤에서 후반부에서 진짜 많이 사용되는 거 베스트 1, 2라고 하면 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그 수직이 때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내신 대비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내신 대비 풀어주면서도 수직이다가 뒤지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한 점 x1, y1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여기서 딴 거 하나 더 CF 평행한 여기 두 직선 사이의 거리. CF가 뭐의 약자죠? 다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광고 말고. 기억이 안 나네. CF를 계속 쓰면서도 갑자기 문득, CF가 뭐더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뭐다?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 다시.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긴 합니다. 예? 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니까. C에만 프라임이 들어가면 됩니다. distance.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예전에 기본 정석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는 것을 그 공통수학 2 실력 정석에서 뭐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넘어가요. 그게 여기 있는 이 증명이거든요. 이 정석 증명이 두 번째로 더러운 증명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진짜 그지같이 더러운 정석 증명은 제가 제 머릿속에서 지웠고요.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였고, 세 번째가 지금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기 벡터 내적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하에서도 안 다루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걸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보통 닮음으로 증명하거든요. 짠! 증명 하나 하고 가야지. 증명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y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데요. 얘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꿔서 y는 mx 더하기
n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좌표가 같다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쵸? x1, m x1 플러스 n이라는 식이 되지 싶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는 거리죠, 거리.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y1 마이너스 mx1 마이너스 n의 절대값이죠. 그죠? 닮음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디더라? 여기인가요? 요쯤인가? 요쯤 어딘가일 거예요? 여기인가? 여기다. 뭐 여기 하나를 1이라고 놓게 되면 여기 수직인 애를 하나의 길이를 1이라고 놓게 되면 이 높이가 얼마가 되냐? m이 되죠. 맞아요. 1만큼 증가할 때 m만큼 변하잖아요. 1대 m이죠. 그러면 여기 요 길이는 뭐가 되고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죠. 오케이? 닮음 한번 써볼게요. 몇 대 몇은? 얘 대 얘는 d 대 절대값 y1 마이너스 mx1 마이너스 n은 m 대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나요? 안 돼요? 근데 600원. 부러졌습니다. 아, 노란색 또 없는데. 나 지금 누구한테 빌리지? 이따 내가 버릴게요. 보세요. 재활용 불가능해요. 아, 노란색 다 썼는데. 누구 대? 여기 대. m 대 t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대 요 길이.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t는 5분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m 곱하기 절대값 y1 마이너스 mx1 마이너스 n입니다. 이제 뭐 할까요? 돌려놔야죠.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예요. m 대신에 누구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분의 a를. n 대신에 누구를? 마이너스 b분의 c를. 대입 한번 해서 정리를 해주면 루트 t는 루트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1 분의 m이라고 하는 값을 절대값을 집어넣어. 잠깐만, 이거 m이 아니잖아요, 이거? 저기 위에서 잘못하셨네요. 1대 m이 저기 M 닮음 이용할 때 M이 아니라 마이너스 M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왜요?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어야 돼요. 저기 M이 아니라. 왜요? 왜냐면 저게 지금 D라는 수직이죠, 수직. 얘랑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m분의 1이 맞네요. 고마워요. 마이너스 m분의 1이 맞아요. 요 기울기가 m이니까요. 오케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m이 아니라 마이너스 m분의 1이죠. 마이너스 m분의 1.
여기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n분의 1 라고 했는데 어차피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든 나발이든 간에 뭐 하시면 돼요? 저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요거 절대값 n분의 1 y1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n분의 n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요걸 한번 바꿔주시면 n분의 1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요. 그 다음 마이너스 x1이요. 그 다음 n분의 n 하면 얼마니? a분의 c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요. 여기다가 b제곱을 곱해야 되는데 저 지금 뭐 하나가 n분의 1이면은 a분의 b 왜 또 마무리가 그지같이 마무리가 안 되지? 자신 있게 써놓고 틀리면 기분이가 좋지가 아니한데 그냥 B 곱하면 돼서 맞지 않나요? 그냥 b 곱하면 돼서 저 루트 안은 B제곱으로 들어가. 맞아요. 바깥에는 그냥 A를 값이니까 안에 넣으면 a를 곱해야 되는데 b를 곱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지금 제가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n-n분의 1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간만에 증명했더니 여기서 꼬이나? 제대체는 1대 n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아니지 저 길이가 여기가 수직이면은 그럼 여기가 m제곱 더하기 1이 되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틀렸죠. 그럼 이렇게 m 대 1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길이로 따졌을 때.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n분의 1인데 어쨌든 마이너스 n분의 1이긴 한데 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1대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길이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안 들어가고요. 요거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식 다시 정리해 주시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x1 마이너스 플러스 y1 플러스 b분의 c가 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b 하시면 마무리 되죠. 요게 이게 맞아요. 1대 길이 b로 따졌을 때. 죄송합니다. ax1 by1 c 증명과정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은 외우면 돼요. 아니면 니네 수행평가 하실 때나 쓰실 일이 있지. 사실은 증명을 외우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나마 요 닮음 이용하는 게 그나마 양심적으로 식이 나와요. 선생님 이거 너무 지저분하는데요 라고 하면 그 밑에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시 보니 선녀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진짜 정말 양심적으로 별로 아닌 거로 식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상으로 나오는 증명은 무엇인가요? 교과서상으로는 증명이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상에서는 아예 증명 자체가 나오지 않고 공식만 나오고 써먹으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선생님들이 보통 증명을 어떤 걸로 해주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만약에 정말 드물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수행평가 안 하시나요? 그럼 혹시 이런 거 시험에 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걸 지적하는 순간 아마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안 내실 거예요. 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은 빈칸 뚫기 정도로 나옵니다.
그 빈칸 뚫기는 문제는 독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해 문제로서 가끔 나오기는 할지라도 이게 대놓고 교과과정상에서 증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기깔나게 설명해 줄 테고 그 설명해 준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네가 막 발표해봐봐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요새 최근 한 3년 전부터 되게 소소하게 저주를 거는 법을 연습하고 있어요. 신발에 모래 들어간 것 같아갖고 털면 아무것도 안 남아라. 이런 거? 화날 때, 야, 비속어를 써서 막 해봤자 풀이가, 그게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라면 먹다가 사라지더라. 아, 라면 먹다 사라지라. 피놀이 보는데 라면 먹다가 눈을 튀어. 아,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아니, 아까 그런 것처럼, 진짜 정말 그지 같은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웬만해서 괜찮아요. 그 웬만해서 안 나와요. 진짜 여태까지 제가 몇 년치 기출문제를 봤어도 이런 거를 시험에 냈다? 본 적이 없어요. 지가 안 가르치는 시험을 내면 교육청 시험을 지가 안 가르치라니. 제가 좀 자신 그 선생님 돼서 아니. 그 선생님이 라고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 고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수업 때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줘야 일이 많을걸요? 프린트가 뒤지게 많이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애초에 설명을 안 한 거를 그러니까 빈칸 뚫기로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정도로는 낼 수 있겠죠. 그 정도가 한계라니까요. 증명하는 걸 써라 라고 나오지 않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증명은 나만 하면 됩니다. 나 했죠? 넘어갈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6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안에 자 교점을 지나고 점 5,3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저거 어떻게 세워? 저 여기 뭐야? 2-9번에 2번 볼게요. 2-9번에 2번. 어떻게 돼 있어요? 교점을 지나고 5,3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 교점을 아까도 얘기했죠. 뭐 하는 방법이 있다고? 대놓고 교점을 직접 구하고 그 교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5,3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직선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x 더하기 y 빼기 3 플러스 k 곱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과 5,3 사이에 거리가 얼마? 2인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먼저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k 더하기 1x 더하기 땡 마이너스 k 플러스 1y 더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땡 앞에다 k 붙일 거예요. 자, 그럼 거리는 루트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k 2k 제곱 플러스 2 분의 5, 3 집어넣으면 절대값 5, 3, 2k 2k 마이너스 kk 그 다음에 5, 2K가 아닌 거예요. 5, 8, 8, 5 플러스 5 예? 2K가 아닌 거예요. 왜요? 죄송합니다. 응?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네. 는 이래요. 절대값과 루트를 없애기 가장 쉬운 방법 제곱을 한다. k 더하기 5의 제곱은 4배의 2k 제곱 더하기입니다. 7k 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17 17 17
K값에 마이너스 1 아니면 7분의 17. 아우 더러워. 그러면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y 마이너스 4, 2y 마이너스 2네. y가 얼마이거나 1이거나 아니면 7분의 17, 7분의 24x 마이너스 7분의 10y 21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7분의 21 빼면 얼마야? 38? 는 0. 짜자잔 정리하시면 1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4는 0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맞나요? 14가 아니네요. 38이니까 19죠. 19. 이렇게 두 가지씩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이게 빠르시면 이대로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값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계산해보면 x의 좌표는 2가 되고요. y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m이라고 하는 직선을 통해서 식을 세워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mx-2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mx-y-2m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으로 세우고 똑같이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서. 어쨌든 제곱식이 나오고 어쨌든 루트식이 나와서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루트식이 나와서 양변 제곱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편한지 흰색이 편하면 흰색대로 하시고 노란색이 편하면 노란색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노란색에서는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뭘 했어요? 교점을 구하는 과정 하나가 추가돼서 번거로워졌어요. 뭐 그 정도 번거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10번. 한대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ABC의 넓이 S는 다음과 같음을 보이래요. 와우. 뭐 까라면 까야지.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 같은 문제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되게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잖아요.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못 푸는 게 정상인 문제이기도 해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0번 같은 경우에 자 일단 세 점의 좌표를 A점의 좌표를 x1, y1 B점의 좌표를 x2, y2 C점의 좌표를 x3, y3 라고 할 때 넓이를 2분의 1 절대값 x2 x1의 y3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죠. x1, 2구나. 1, 2로 갈게요. 1, 2 다음 더하기 x2 x3의 y1 더하기 x3 x1의 y2 사실은 이거 뭐예요?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공식 아세요? 신발끈 공식 몰라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블랙라벨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의 그 표면좌표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세 점의 좌표가 들어있으면 2분의 1 절대값 x1, y1, x2, y2, x3, y3, x1, y1 이렇게 처음 썼던 애를 한번 다시 반복해서 쓴 다음에 짠짠짠 x1, x2, x2, x3, y3, y2, y3,
x3y1 빼기 짠짠짠 x2y1 x3y2 x1y3에 절대값 2분의 1 똑같은 식이죠. 사실 이 신발권 공식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가장 기본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벡터 내적이에요. 내적. 기하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레벨을 낮춰서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죠. 기본적으로 어떤 삼각형이 세 개가 이렇게 짠짠짠 하고 있을 때 여기를 B점의 좌표를 x2y2라고 하고 C점의 좌표를 x3y3라고 하고 요점 A점의 좌표를 x1y1이라고 할 때 요 높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게 첫 번째 BC라고 하는 직선 이 어떻게 생겨먹은 식인지를 찾으셔야 되죠. 어떤 식이에요? y는 x3-x2 분의 y3-y2 곱하기 x 마이너스 뭐 할까? x1 할까? 뭐 x2 할까? 2 더하기 y2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BC의 길이는 루트 x2 더 마이너스 x3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3의 제곱입니다. 어우 더러워. 자, 나 흰색 분필. 두둥탁 어디요? 이거요? 이거 써야 되나? 저 이거 쓰는 순간 아까 이거 쓰다가 아파가지고. 아, 근데 그럼 글씨가 안 써져요. 희연쌤도 힘을 주고 쓰셨을걸? 그것도 쓰시고 보셨겠지. 난 지금 힘 주고 썼는데 잘 쓰고 있었어요. 아까 집어 던졌잖아요. 이거 써야지.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제가 이걸 쓰면요, 이게 가루가 너무 고운 가루라서 피부를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만 쓰면은 여기가 이렇게 진피층이 보여요. 쩍쩍쩍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안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얘는 그나마 아프기만 한데 갈라지진 않거든. 교무실에 있어. 시간이 애매해. 갔다 오기가 너무 아까워. 여기다가 보통 넣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안 넣어놨나 봐. 원장님한테 다 줬더니. 자, BC의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x3 마이너스 x2. 선명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뿌해가지고, 꼴배기가 싫어서 이걸 나왔어. y는 y3 마이너스 y2 x 마이너스 x2 y3 플러스 x2 y2 더하기 y2 x3 마이너스 x2 y2. 자, 첫 번째 직선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짠짠 한쪽으로 몰아서 y3 마이너스 y2 x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2 y 마이너스 x2 y3 더하기 y2 x3 는요. 이랑 x1 마이너스 x1, y1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높이는 루트
x3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3 마이너스 y2의 제곱 분의 절대값 x1 x1 y3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x3 y1 더하기 x2 y1 마이너스 x2 y3 더하기 y2 x3. 아우 길어. 근데 지금 BC의 길이가 여기 분모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BC 곱하기 H라서 2분의 1 BC 곱하기 H 하게 되면 얘만 남아요. 근데 얘가 저식 정리, 요거 정리한 식이 저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게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토할 것 같아. 빨리 갖다 버리자. 어? 냄새가 안 좋다고요? 아니야. 방금 전에 저 지저분한 것들을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토할 것 같다고. 자, 21번. 2-11번. 그냥 가이드만 잡고 끝날게요. 자취를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뭘 이용해서? 인의의 점을 이용해서. 인의의 점이라고 하는 건 뭐로 잡고? x, y로 잡고. 그래서 P점의 좌표를 x, y로 잡고 그대로 시작을 하면 되시겠다. 네. 다음 시간에 컨디션 안 좋으면 미리 얘기해줘요. 오늘은 아무 좀 그냥 넘어간 뒤.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B점의 좌표가 3,0입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거 뭐라고 했었죠? 이 AB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AP 제곱이 BP 제곱과 같다더라 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뭘 이용해서 AB라는 직선을 직접적으로 구해서 AB라고 하는 직선은 4분의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이라는 식이니까 2분의 3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애랑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가 1,1이 될 테니까 수직 이등분선 뭐이?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워도 된다. 다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2-12번에다가 한마디 써주세요. 가계 이등분선. 두 직선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가계 이등분선과 같습니다. 2-12번이요. 2-12번에다가 아우 심지어 이렇게 뿌얘져. 자, 2-12번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얘가 어떤 느낌이에요? 얘가 가계 이등분선 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5x 더하기 12y가 22라고 하는 그 값과 3x 마이너스 4y는 2라고 하는 식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x, y를 구하신다면 첫 번째 거리는 13분의 절대값 5x 마이너스 플러스 12y 마이너스 22고요.
가 뭐랑 똑같다고? 5분의 절대값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뭐일 때? 부호가 같을 때 동일.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얼마? 25x 더하기 60y 마이너스 110이라고 하는 값이 39x 마이너스 42y 52y 그다음에 마이너스 26 정리하시면 되죠. 14x 마이너스 112y 플러스 84는 0. (14로) 나눠지냐? x 마이너스 8이죠? 8y 더하기 7이죠? 7 아닌데? 6이죠? 6은 0. 자, 하나 세웠고요. 두 번째, 부호가 반대일 때는요. 부호 반대.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는 아까 했다시피 얘만 부호로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 25x 더하기 60y 마이너스 110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9x 플러스 52y 더하기 26이다 라고 식을 세우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50, 64 52 마이너스 8y 플러스 8y 마이너스 136은 0. 8로 나눠지나요? 8로 되죠. 그러면 여기 얼마? 8x 플러스 y 마이너스 17는 0.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식을 잘 확인해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둘이 서로 수직이에요. 둘이 서로 수직이에요. 왜일까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이라는 게 교각은 몇 개 생겨요? 4개 생기죠?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말고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은 2개거든요. 두 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이 서로 수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그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는요. 조금 많아요. 연습 문제 조금 많아요. 1번, 3번, 6번, 9번, 10번. 다시 1번, 3번, 6번, 9번, 10번. 1번, 3번, 6번, 9번, 10번. 그걸 올려주는 것도 올려주는 거지만 체크는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원래 그래요. 11번, 14번, 17번. 실력 문제 14번하고 17번 문제 제가 포함했고요. 아마 좀 어려우실 거라서 이렇게 뭐 뒤에는 그냥 플러스 알파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실력 문제를 풀긴 하되 여기 있는 걸 다 푸는 건 좀 불가능해서 이 정도 넘어가는 걸로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 저번에 8번까지. 그냥 다 푸시죠. 그 120번부터 179번부터 200번까지 그냥 다 푸세요.
뭐 20문제 네. 많이 안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이 정도로 나갑시다. 일단 당분간. 샌 179번에서 200번까지만 푸세요. 좀 더 여유 되면 더 푸시면 좋고요. 혹시나 뭐 질문하실 거 남으셨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네, 촬영을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대기 시간 동안 좀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